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월도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네요. 여름이 네. 덥다 생각하지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봅니다. 또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다. 이때 되면 나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집착하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네, 국가적 특성이 나타나나요? 그렇죠. 예,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여러 방면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나 그리고 특히 자기 자신의 인격이 좀 높은 것처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표면적인 행동들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걸 체면이라고 합니다. 체면. 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면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는 건 옛 속담들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 친다거나 빠져봐야 알겠죠. 네. 나 지금 제일 잘하고 싶은 게 개헤엄인데. 개헤엄이 진짜 좋잖아요. 수영할 때. 참. 네, 근데 안 친다. 개헤엄 안 친다. 네, 안 친다거나 가난할수록 기와집을 짓는다거나 그런 속담도 있어요? 이런 속담들이 있거든요. 예. 특별히 설명을 많이 해드리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속담이 있는 걸 보면 이런 마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체면에 대한 설명과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왜 이런 마음들을 갖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체면이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체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요? 웃기죠. 네. 체면에 대한 영어 단어가 네, 그냥 화병 쓰듯이 체면 이렇게 그래요? 써요. 네. 신기하다. 네. 없구나 그러니까. 없단 말이잖아요. 이걸 조합을 하면 사실 맞아요. 약간의 외면적인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특별하게 생각하는 어떤 면이다라고 해서 발표를 하면 그냥 체면으로 CH로 시작하는 체면으로 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할 만한 영어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안 떠오르긴 하네요. 화병처럼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체면이 남들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자존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가? 라고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자존감하고 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구별할 필요는 좀 있어요. 오히려 체면은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체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만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좀 우선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존감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보다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게 자존감이고 이건 일명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명예 같은 게 자존감입니다. 네. 아무리 남들이 알아준다고 해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높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스스로 아무리 당당하고 떳떳하다 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이건 체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에 있는 어떤 개념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부여하는 명예, 체면은 남들이 부여해주는 명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존감은 내면적인 명예에 해당하고 체면은 외면적인 명예에 해당해요. 그렇게
놓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네. 자존감은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이 있는 반면에 체면은 집단주의적인 면이 있고 또 의존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또 굳이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이 되긴 되네요. 네네. 그죠? 네. 오늘은 그러면 체면에 대한 얘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오늘 마음 라디오 체면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체면 화병과 같이 체면을 그냥 영어로 체면으로 쓴다는 거 보니까 우리만의 독특한 심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가끔 체면을 세워준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얘를 세워 눕히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일까요? 체면을 세워준다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 하객으로 내가 초대를 받아서 갈 때 네. 신경을 써서 예의를 갖추고 참석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네. 내가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 주인공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예의인 거예요. 맞아요. 예, 내가 중요한 하객이고 이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예의인 거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체면 문화가 굉장히 그렇게 이어져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면은 스스로가 차리는 체면이 있고 남이 세워주는 체면이 있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체면을 위한 행동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우리는 체면 칠해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체면 칠해라는 네. 말이 있죠. 사실상 우리 고유의 체면 문화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예의와 배려의 좋은 의미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높여주는 어떤 예의 같은 나의 체면도 있지만 다른 이를 위한 체면을 위해서 함께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체면을 차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의미였다고 하거든요.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나 혹은 제3자들이 난처하거나 민망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어떤 배려가 들어가 있는 행동이 체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냥 단적으로 체면했을 때는 그냥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먼저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체면을 세워준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또 괜찮네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좋은 점들이 있네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과시나 허세 같은 이런 행동을 말할 때 맞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난할수록 기와집을 세운다 이런 거 그런 걸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의와 배려를 중시한 고유 체면 문화가 왜곡이 되다 보니 이 잘못된 체면 문화의 잔존이 남았다고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가져다주는 암묵적인 서열 구조도 영향을 미칠 테고요. 네. 좀 우리는 1등이나 제일 잘하는 걸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고 네.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경쟁 구도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적인 어떤 명예에 집착하는 이유를 사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대외적으로 좀 소문이 나 있는 한국의 체면 문화가 있는데요. 네. 이게 내려오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프랑스의 한국학 학자가 공개석상에서 했던 농담이
프랑스이라고 해요. 아, 프랑스의 한국학 학자. 네, 프랑스인데 한국학을 전공하는 네. 학자가 공개석상에서 한국 문화를 공부해 보니까 한국인들이 이런 어떤 특성이 있더라는 걸 농담 삼아 한 거죠. 네. 그래서 독일 학자, 프랑스 학자, 일본 학자, 한국 학자가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연구를 하면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안을 해봐라라고 했더니 네. 독일 학자는 건축에 대한 연구를 제안을 했고 프랑스 학자는 음식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일본 학자는 날씨와 기후, 기상 이변 같은 걸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고 네. 하더랍니다. 이게 각 나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한국 학자에게 어떤 제안을 하겠냐고 했더니 혹시 대외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는 좀 연구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네. 이게 물론 농담이기는 한데 세계 속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농담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웃다가 이게 네. 웃을 일인가 아니면 어쩌면 이게 실제로 좀 중요한 어떤 문제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 농담까지. 네. 예, 체면 얘기하니까 이 얘기까지 나오는데 흥미롭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퀴즈 하나 낼까요? 박사님. 네, 퀴즈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면을 중시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풍자한 재미있는 속담인데요. 네. 우리가 이것을 먹고 이를 쑤신다. 이쑤시개로 이를 쑤신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네, 1번 냉수, 2번 소고기입니다. 자, 체면을 중시한 조상들의 모습을 풍자한 속담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속담들이 꽤 많은가 보다. 네, 이게 전통적인 우리가 뼛속까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였습니다. 그렇죠. 보통 속담에 나오는 것들은 정말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저에 깔려 있는 심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 속담은 심리학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중요한 자료로 그죠? 보는 거예요. 심리학은 일단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데 옛날부터 그렇죠. 전해오는 마음이라는 게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자료로 정말 잘 남아있는 것이 속담 같은 그러네. 거예요. 네. 속담 속에서는 진짜 많은 것들이 맞아요. 들어있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것을 먹고 이를 쑤신다. 뭘까요, 여러분? 보기 한 번 더 내주시죠. 네. 냉수 먹고 이를 쑤신다. 2번 소고기 먹고 이를 쑤신다.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속담이에요. 체면을 중시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풍자한 속담. 이것을 먹고 이를 쑤신다. 정답은요? 네. 얼마나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싫다. 사회적 체면이 있지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속담이라서요. 네. 옛날 조상들은 냉수 먹고도 이를 쑤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냉수를 먹고 이를 쑤신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진짜 체면이 중요하긴 중요했어요. 그죠? 그랬나 봅니다. 예. 네. 근데 또 여기는 또 유머와 해악이 들어가니까 속담에는 그것도 재밌네요. 살짝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근데 오늘 저는 새롭게 하는 건 사회적 체면은 정말 배려와 예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았는데 체면하면 늘 부정적인 면을 좀 생각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들더라고요. 자, 우리 오늘 체면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고요. 4부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She goes out at the end of the week. Full makeup
doesn't hit back, and she's already parking, patiently waiting to see if you'll pull up behind her. Oh, think twice, 'cause it's another day for you and me in paradise. Oh, think twice, 'cause it's another day for you, you and me in paradise. 네,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체면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런 남이 보는 눈을 신경 쓰는 이유가 있죠. 네, 있습니다. 뭐 자존심이 좀 강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어떤 문화적인 면에서 내가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네. 우리 마음에는 방어 기제라는 게 좀 있어요. 네.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은 나 자신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내가 스스로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혹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네. 감정적인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취하는 뭐 행위나 말이나 그런 걸 뜻하는데요. 네. 이 방어 기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투사라는 방어 기제가 있다고 했을 때 네. 이 투사라는 것은 자신의 심리적인 속성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신이 화가 났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투사의 방어 기제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떤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이걸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주장하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인이 가장 많이 흔하게 쓰는 방어 기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허세요. 네, 라고 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시하다 보니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가난하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신경을 지나치게 쓰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이 체면 유지와 관련된 심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허세. 네. 네. 게다가 한국인이 가장 갈망하는 욕구 1위가 사회적 성취 욕구래요. 아, 그래요? 네,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부유하고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걸 미루어서 생각을 해보면 체면 유지와 외적 어떤 명분을 중시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다른 사람들을 좀 많이 의식하게 되거나 사회적 성취 욕구가 강하다는 건 빈부에 따른 권력이나 대우가 좀 사회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취급을 받지 않고 네. 뭐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네. 이런 사회적인 성취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다 보니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적인 반응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렇게밖에 네. 할 수 없는 거네요. 그죠? 네. 네, 사회적으로 너무 다른 대우를 받게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외출할 때 집에서 입던 옷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요것도 일종의 체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나는 스스로 옷이 너무 없다거나 혹은 외박했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남들이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지나치게 고려하는 많은 일들이 다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명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사회적 현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조명은 관객들이 주인공에게 주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데 그 조명을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조명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행동이 절대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네.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다 보니 유행이나 사회 분위기에 맞춰 나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네. 체면을 유지하고 과시하는 데에는 많은 물질적인 요구가 뒤따르는데요.
한국의 소비 행태를 보게 되면 체면 유지에 매우 민감하다는 말도 보입니다. 심지어는 보이는 면을 중시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판매 전략을 세우기도 하는데 예컨대 뭐 명품 소비라든가 외제차를 선호하는 어떤 그런 이유라든가 이런 걸 살펴봐도 네. 사실은 어떤 실속보다는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어떤 심리도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혼밥하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 마시고 그냥 네. 하시면 되고 네. 네. 내가 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행동이 아니고 나를 위한 어떤 행동이라면 그건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을 좀 하잖아요. 네. 행복 지수가 좀 낮다고 하는데 이 오늘 체면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맞습니다. 남에게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고 싶은 욕망이 좀 큰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심리학 연구 결과들이 제법 있거든요. 삶의 만족도라는 것은 행복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인데 남에게 보이는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느끼는 행복을 중시하는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조사가 되는 거죠. 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존감은 많이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거나 인정해야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해보면 보이는 행복보다 느끼는 행복이 중요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예. 높을 텐데. 그럼요. 예. 이건 행복은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것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생각하는 뭐랄까요. 직장은, 예, 직업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아마도 체면을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주변 사람들이 그 높여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면을 세워주는 걸 주변 사람들이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예,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체면을 세워준다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들이 부여해주는 명예가 높길 바라면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명예를 일단은 높여줘야 된다는 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예를 높여줘야 된다. 네, 그렇죠. 명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네. 자신을 북돋워줘야 된다. 요 말 명심해야겠네요. 막막해하는 오늘의 내게 위로를 전해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긴 호흡으로 네 안에 잠든 빛을 깨워가 Life ain't easy when you lose Only you can make it win 기대해 새로운 날이 펼쳐질 거야 Baby trust me when I say Only you know what I'm saying 살아가 담담히 네 뜻대로 응원할게 먼 미래에서 오늘의 널 꿈꿔온 그곳에 닿을 때까지 모든 날이 맑을 순 없겠지만 자, 코너 속의 코너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시나요? 네, 오늘은 나는 외적으로 체면을 중시하나 내 행복을 중시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삶이 좀 공허해져요. 네. 네,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요. 삶이 좀 공허해지거나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살았나 싶을 때 좀 문득 보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가 있어서 한 편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네. 2015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인데요. 일본 영화는 제목이 그냥 앙이에요. 앙. 앙. 네, 앙이고 이 앙은 단팥
인생 이야기 이렇게 예, 부 제목이 딱 달려 있습니다. 아, 제목은 꽤 많이 들었는데 네. 아직 보지 못했네요. 이 영화가 저도 그냥 무심결에 그냥 생각 없이 행복해지는 영화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 영화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좀 뭉클했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도라야키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의 그 보리빵 네네, 같이 보리빵. 네네 납작하게 구운 반죽 사이에 이 앙이라고 하는 팥소를 넣어 만드는 전통 단팥빵인데 조그만하고 네. 예쁘게 파는데요. 네. 이 센타로라는 주인공이 도쿠라는 76세 할머니를 우여곡절 끝에 알바생으로 고용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네. 이 센타로라는 주인공이 도라야키를 구우면서 살고 있는데 네. 저는 처음부터 저 도라야키가 별로 맛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굽는 사람이 네. 그 맛있다라는 어떤 의미가 좀 그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영화에서 제가 이걸 캐치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을 주인공 할머니가 이렇게 얼굴을 내밀면서 나를 고용해라. 그러면은 맛있게 만들 수 있다. 반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팥이 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센타로는 사실 맛을 안 보는 이유가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주인공이었어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이 도라야키를 계속 팔고 있었고요. 도쿠 할머니가 알바생으로 고용이 되면서 도라야키는 너무너무 맛있어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사람들이 끊겨버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좀 궁금하시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예요. 그리고 그 영화가 그런 어떤 얘기가 있다 보니 저는 또 다른 인류애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맞다. 저런 그늘에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소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야, 10년 전의 영화이긴 하나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는 영화. 네. 따뜻한 영화라고 하니까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분명히 지나가면서 봤거든 꽤 많이. 네, 포스터가 아니 OTT 뭘 네네네. 볼까 하고 막 OTT 거리를 막 그러니까 이제 패드 펴놓고서 뭘 볼까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찾아보질 않았는데 한번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저에게 정말 많은 간식 같은 그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얘기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날 되시고요. 그리고 좀 가을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날 됐으면 좋겠어요. 날씨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우리 느낄 수 있을 때 가을 또 많이 느껴야 되잖아요. 내일 또 올게요. 저는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 이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려요. 내일 봬요 여러분.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Will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s?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till we're 70. And baby, my heart could still fall as hard at 23. And I'm thinking about how people fall in love in mysterious ways. Maybe just the touch of a hand. Well, me